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시였죠. 추상적이고 뭔가 애매모호한 마치 한 편의 이제 그림 같은 그런 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문제까지 풀어내야 하니까 현장에서 좀 까다롭죠. 아, 이거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아, 너무 애매한데, 애매모호한데, 애매모호함의 집합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 뚜렷하지가 않고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하는데 그냥 정서만 뚝뚝 던지는 형식의 문학이기 때문에요. 슬프다, 기쁘다, 보고 싶다, 그립다, 끝.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시를 정확하게 어떤 인물 사건 배경으로 분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애매모호한 현대시를 읽을 때 여러분만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애매모호한 현대시를 어떻게 나눠봐라? 상황과 반응으로 나눠봐라. 얘가 지금 상황이 겨울이구나. 상황은 말 그대로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반응은 그 상황 속에서 화자 혹은 대상이 드러내는 정서, 태도, 기분, 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현대시를 상황과 반응으로 정리해봐라. 요게 제가 처음 보는 현대시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상황과 반응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부터 읽으면 좋죠. 보기에 작품 관련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화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니까, 기분이니까, 정서니까. 생명이라는 건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치? 요런 생각을 강조한대요. 그리고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 자연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럼 우리가 나 관련한 보기를 읽었으니까 나부터 한번 가볼까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그러네요. 생명은 고통을 수반하네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건 이러한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명이라는 긍정적인 희망, 의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온다. 맞잖아요. 봄은 겨울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구나.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자, 겨울보리는요, 지금 생명의 어떤 그 속성이 자연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보리가 좀 있으면 추운 몸을 지나서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모든 생명은 시련과 고난, 추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도에 주목을 좀 하셔야겠네. 진실도 생명처럼이라고 읽어야겠죠.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즉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면서 온다. 생명과 진실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고 갈게요. 진실이 불에 타면서 온대요. 진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진실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추상적 개념, 추상적 관념이라고 한다. 추상적 관념인 진실을요, 구체화시켜요. 불에 타면서 눈에 보이는 듯이 시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맞습니다. 문제에 나왔던 애매모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에 타고 있다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화하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2번 선지가 정답이었어요. 가에서도 드러났는데 가에서의 어떤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는 겨울. 겨울은 우리가 명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죠. 선생님, 겨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만질 수 있을 뿐이겠죠. 혹은 그 겨울날의 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겠죠. 겨울 자체, 그 겨울이라는 대상 자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겨울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너 겨울 본 적 있어? 라고 하면 각자 그림들을 그릴 텐데 그 그림이 서로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추상적 관념이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이라는 거지. 겨울 역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다르게 생각이 되고 표현이 되는, 말 그대로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 겨울인데, 그 추상적 관념인데, 이 추상적 관념인 겨울을 시각화하여 무지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이런 겁니다. 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의 슬픔을 등에 지고 걷는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슬픔 자체는 추상적 관념인데 그거를 등에 지고 있대요. 이건 시각화가 맞잖아요. 구체화를 시킨 거니까. 그런 표현들이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다른 말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다.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고, 하나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요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제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은요, 웬만하면 무조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에 있는 모든 텍스트, 모든 표현들은요,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거야. 그렇잖아. 이 짧은 시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것을 의도로 하지 않는 글자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시인한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여기요, 이거 왜 쓰신 거예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쓰신 거 맞죠? 근데 시인이 아니 그거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썼는데 심심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법이 나왔을 때 뒤에 이 표현법의 효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무조건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주제를 드러낸다, 당연히 맞는 효과다. 이런 걸 당미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체가 문제없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쭉 읽어봤을 때 결국에는 겨울나무들은요, 이 생명인데 이 생명들은 추위를 통해서 봄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과 반응 한번 나눠볼까요? 겨울을 통해 생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반응은요, 의지, 희망, 생명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꼭 똑같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관점에서 제가 얘기한 것과 아예 틀리거나 반대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야. 상황과 반응 너무 또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한번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요, 상한사를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좋은 사람이잖아. 상한사를 헤집고 그 상처에 입을 맞춰주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슬픔과, 그쵸? 그 어떤 사람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상한사를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한사를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부정한다.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일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1, 2, 3, 4는 다 맞는 선지인 것이고. 자, 그러면 가는요, 이육사 시인의 시인데, 그쵸?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 그러면 상황은 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응은요, 이 겨울 속에서 뭔가 시련과 고난이겠죠. 이 겨울 속에서 슬퍼할 법도 한데 슬퍼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이 겨울은 무지개인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는 어떤 속성이냐면 비 온 뒤에 쫙 뜨는 희망의 속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겨울 자체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이 극한의 상황에서 되게 역설적인데 진짜 끝까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극한의 힘듦이야. 그럼 여러분 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 뭐니? 끝이란 얘기지. 그러면 진짜 끝까지 힘든 다음엔 어때? 이제는 편함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의 끝은 뭐니? 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해봐. 정말 너무 힘들어? 이제 끝나겠구나. 너무 춥고 너무 혹독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이내 끝나겠구나. 봄이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자는 거야. 이육사 시인이 일제강점기의 시인인 거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너무 힘든데 그 힘듦 속에서 그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아 정말로 이제 못 버티겠어, 아 이제 봄이 오려나 보구나. 겨울의 끝에 가면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멋진 표현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어요.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방은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 걸어 끝이니까 걸어 가서 북쪽까지 갔다. 그 중국 지역까지 일제의 탄압과 일제의 어떤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육사 시인이 독립운동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수평적 한계, 수평적으로 더 이상 걸어갈 데가 없다. 땅이 평평하잖아요. 평평한 땅을 걸어서 북쪽까지 갔다는 얘기야. 이런 걸 수평적 한계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에 서 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추운 공간에 서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수직적 한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춥나 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할 데도 없다. 우리 조국의 어떤 독립이라던가 이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절대자가 우리의 시련을 극복해 주지 않을까, 어디다 내가 기도할 곳은 있을까라는 표현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릎을 꿇을 곳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와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 아 겨울 속에서 정말 이젠 다 끝났나 보구나, 너무 힘들어, 이럴 텐데 이육사 신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세요. 이러면 눈을 감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듦의 끝이야. 조금 있으면 무지개가 뜨겠구나. 봄이 오겠구나. 희망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여러 시에서 무지개는 희망, 광복, 미래, 찬란한 미래로 가는 어떤 다리의 기능을 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은 사실은 봄으로 건너가는 무지개 다리인가 보다. 강철로 되니까 또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겨울을 넘어서 봄으로, 광복으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때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힘든 거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힘듦이 다 끝나려나 보다. 조금 있으면 너무 춥고 겨울의 끝이야, 봄이 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서 D 보면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아니죠. 이 부분은 고난의 끝.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했다가 틀렸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1, 2, 3, 5는 다 맞는 선지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훈련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세 문제를 봤어요. 두 시는 모두 겨울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통해서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겨울, 오늘의 데일리 퀴즈 겨울 그리고 의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겨울과 의지입니다. 겨울 속에서도 이를 초월하려는, 고통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일리 퀴즈 작성해 주시고 상황과 반응 여러분 스타일로 한번 나누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나눠봤는데 쌤이랑 꽤나 비슷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움직이셔야 됩니다. 불안을 떨쳐내는 것은 유일한 행동뿐이다. 춥잖아요. 제가 요새 느끼는데 제가 요새 마라톤을 되게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춥고 힘들 때 또 뛰잖아. 너무 힘들 때는 뛰어봐. 그럼 이내 땀이 나고 괜찮아져. 더 이상 춥지 않아. 그러니까 추울 때는요 오히려 움츠리면 어때? 더 추워. 그러니까 뛰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불안할 때 있잖아. 계속 움츠린 상태에서 불안해하면 더 불안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앉는 거야, 책상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틀리든 어쨌든 일단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내 몸이 데펴지면서 다시 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즘 또 많이 힘들 때잖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시험을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각자의 어떤 극한의 또 힘듦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저랑 같이 열심히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내일 만납시다.